운은 밑바닥에서부터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운의 흐름을 절반만 알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기회가 쏟아질 때 드디어 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운은 이미 그 전부터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바로 당신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느꼈던 그 살아있지만 죽어있던 시간부터 말이다. 운에는 숨겨진 법칙이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밑바닥이라 느꼈던 바로 그 순간, 운은 응축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시작한다. 수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큰 흐름. 흔히 대운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저항하고 한탄한다. 하지만 우주는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겪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다면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우주 속에서 별은 폭발하며 사라진다. 그 무자비한 소멸 속에서 새로운 별이 다시 태어난다. 소멸은 창조의 한 끝이며 창조 또한 소멸의 한 끝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새로운 흐름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대운은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대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특정한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비밀 너머의 신호를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운의 총량. 운에는 숨겨진 법칙이 하나 있다. 책에서는 이를 운총량의 법칙이라 부른다. 저자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의 총합은 100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100은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 같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배분된다. 마치 정해진 에너지를 각 영역에 분산시키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 100이라는 총량을 넘어설 수 없다는 데 있다. 한쪽 영역의 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다른 영역의 운은 그만큼 낮아진다. 금전운이 90으로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 돈은 들어오지만 건강은 무너지고 가족은 멀어진다. 명예를 얻으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커지면 개인의 시간은 사라진다. 한쪽이 채워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비워진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다. 운의 총량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운의 흐름에 대한 비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법칙을 무시한 채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성공을 위해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운의 총량이 100이라는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쪽이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 다른 쪽으로 흐를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한쪽에 쏠려있던 에너지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우주는 그 에너지를 다시 배분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영역으로 운이 흐르기 시작하고 지나치게 높았던 영역은 조용히 내려앉는다. 불균형이 극점에 도달했을 때 운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정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건강이 한계를 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순간, 이때 우주는 새로운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다. 극점. 더 이상 한쪽으로 쏠릴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운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한다. 임계점의 법칙. 물리학에는 임계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지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순간이다. 운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존재한다.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스스로도 운이 없다고 여기는 시기가 인생에 한 번쯤은 찾아온다. 반대로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스스로도 운이 좋다고 여기는 시기도 찾아온다. 운이 없을 때는
잘 될 거야라는 말이 허공에 흩어지듯 사라진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무의식이 자리 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계점의 법칙에 따르면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 심지어 우리는 이 법칙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모든 게 잘 풀릴 때 인간은 묘하게도 마음 한켠에 조그마한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이 운이 오래 갈까라는 불안감. 지금 누리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감각 말이다. 실제로 이 이해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올라갈 때가 있다면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체감하는 진리에 가깝다. 이는 용수철에 비유할 수도 있다. 용수철을 한쪽 끝까지 눌렀을 때 가장 강한 반발력이 생긴다. 운도 비슷하다. 한쪽으로 쏠린 에너지는 언젠가 반대편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운의 임계점이다.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특정한 변화들이 감지된다. 잘 되던 일들이 묘하게 꼬이거나 반대로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도 한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운이 방향을 바꾸는 미묘한 과정이다. 마치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표면은 그대로지만 내부 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임계점은 양방향으로 나타난다. 물이 끓는 점에 다다르면 수증기가 되듯 운은 폭발한다. 물이 어느 점에 도달하면 얼어붙듯 운도 얼어붙는다. 좋은 일이 계속될 때도 나쁜 일이 계속될 때도 그 흐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안다. 하지만 밑바닥에 있을 때의 유일한 함정은 스스로가 그것을 영원할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만 같다. 변화가 온다는 말은 공허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낯설다. 지금의 이 이야기조차 전부 허공의 소리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무게가 전부이고 이 어둠이 끝이라는 확신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짙은 어둠조차 흐린 빛 한 줄기에 사라지듯 당신의 임계점은 이미 서서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구 게임과 리셋. 삶을 게임으로 비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는 것도 여타 RPG 게임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게임의 난이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데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세이브는 되고 있지만 로드 기능이 없는 게임을 하는 셈이다. 난관 앞에서 치트를 쓸 수도 없고 불러오기를 통해 선택을 되돌릴 수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체험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레벨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순간을 맞이한다. 지금의 능력치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구간, 아무리 반복해도 깨지지 않는 보스전 같은 순간이다. 이 멈춰있는 구간은 게임상의 설계에 가깝다. 지금의 전략으로는 다음 스테이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의 게임에서는 이런 구간이 절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게임을 그만두거나 공략을 찾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식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게임에는 그런 우회로가 없다. 유일한 방식은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플레이어인 우리는 이 구간을 실패나 절망으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인생 게임의 관점에서 이는 오히려 안내에 가깝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으니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다. 더는 기존의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 삶이라는 시스템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준다. 이 지점부터 다음 단계의 준비가 시작된다. 현재 난이도의 퀘스트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히든 퀘스트가 등장한다. 이전 스테이지에서 남겨진 미완의 과제, 카르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지만 우리는 대개 그것을 모른 채 혹은 뒤로 미룬 채 플레이를 이어간다. 그러나 스테이지 전환 직전이 되면 이 미완의 퀘스트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이 돌연 폭발하거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관계와 사건이 갑작스레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야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정리일 뿐이다. 카르마의 청산은 곧 삶이 전환될 것이라는 강력한 운의 신호다. 운의 파동. 리셋이 끝나면 삶은 곧바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존재한다. 다음 흐름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리듬의 재구성이다. 이는 운의 파동이라 부를 수 있다. 파동은 감정의 진폭이나 기분의 기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사고 방식, 행동 패턴, 의식의 방향성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주기다. 이 주기가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면 그것이 곧 인생이 흘러가는 궤도가 된다. 운은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궤도를 전환시키는 것이 곧 파동의 변화다. 책에서는 이 파동의 구조를 기록되는 흐름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 선택과 감정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된다는 개념이다. 신비학에서는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며 우주와 인류의 모든 기록을 담은 정보장의 형태로 간주한다. 아카식 레코드는 특별한 존재만 접근하는 비밀의 서고가 아니다. 매일 반복하는 선택, 집중의 방향, 신념의 패턴이 그 기록을 갱신한다. 개인이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지는 이 기록의 구조로 드러난다. 파동이 바뀐다는 것은 그 기록이 이전과 다른 경로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삶이 반응할 확률적 방향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앞서 말한 운의 총량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임계점에서 압축되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하며 리셋을 통해 정리된 과거의 패턴들 위에 새로운 주기가 형성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 변화는 외부 사건보다 내부 반응에서 먼저 나타난다. 같은 상황에서도 판단의 무게가 달라지고 이전에는 중심이 아니었던 요소가 의식의 핵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오래된 패턴은 점점 힘을 잃고 새로운 패턴은 아직 작지만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운의 본질이 확률이기 때문이다. 반복된 선택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고 동일한 사고는 비슷한 사건을 불러온다. 그러나 내적 주기가 전환되는 순간 가능성의 분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배열된다. 이전에는 닫혀있던 선택지가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경로가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이동이다. 파동이 새로운 주기로 재편되기 시작하면 삶의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서서히 집중된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던 의식의 초점이 수렴하고 선택의 흐름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다. 특별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우선순위가 다시 배치되고 행동의 기울기가 이동한다. 이것이 운의 파동이 바뀌는 가장 초기의 징조다. 대운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파동이 새로운 주기에 맞춰 안정될 때 그 주기와 일치하는 현실이 주변에 형성된다. 운의 변화는 결국 내부 기록의 수정, 확률 구조의 이동, 현실의 재정렬이라는 순서로 도달한다. 파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되는 순간 삶은 이미 다음 단계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선택받은 운. 운이란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쑥 찾아오는 의외의 선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운은 사실 당신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많은 미래의 선택지와 불안 속에서 그 기다림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운이 코앞까지 다가올 때 삶은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선택지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길만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이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를 끝냈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필연이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올인이라 부른다. 외부에서는 위험한 도박처럼 보이지만 타인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이 지점의 올인은 무모함이 아니라 확신에 기반한 필연이라는 점이다. 그 길만이 지금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리는 것뿐이다. 이 단계에서의 변화는 내부에서 먼저 나타난다. 판단을 흔들던 불안이나 비교가 힘을 잃고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만이 가능한지가 선명해진다. 확신은 감정에서 오지 않는다. 삶의 구조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당신이 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 보상은 받는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결실이다.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징조는 운을 받는 존재에서 운을 선택하는 존재로 전환될 때이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할 때이다. 지금 당신 앞에 놓여진 것은 불쑥 찾아온 운이 아니라 언제나 선택되기를 기다렸던 운이다. 선택은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운의 알고리즘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운을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와 흐름을 가진 알고리즘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내보내는 생각과 감정, 반복되는 선택의 패턴이 어떤 방향의 현실을 불러오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다. 이 관점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변곡점은 언제나 내부의 변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삶이 정지된 듯 보일 때도 밀물처럼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을 때가 있다. 운이 바뀐다는 말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어떤 감정과 사고를 쌓아왔는지가 어느 순간 형태를 드러낸다는 뜻일지 모른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알고리즘이란 언어로 설명했고, 우리는 그것을 각자의 삶에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의 흐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멈춰 바라볼 시간이다. 당신의 운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그 흐름을 선택하고 있는 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 자신일 것이다.